오늘 마지막 세션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은요, 올 초 퀘스트가 인수한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1위 제품인 ER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제 왼쪽에 퀘스트 소프트웨어 유자원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기술의 박미경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바쁩니다. 마스크 쓴다, 아쉽다. 네네. 네. 자, 먼저 유 대리님,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면 뭐 네. 데이터베이스만 마이그레이션 하면 된다. 뭐 데이터만 마이그레이션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네. 이 데이터 구조도 이런 것들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다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음.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클라우드 타겟DB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ERWIN 데이터 모델러로 저희 기업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데이터 모델러를 사용하면 기존 환경에 대해서 일단 뭐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또 타겟 클라우드 DB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ERWIN 데이터 모델러만 있지 않아 이렇게 알고 계신데, 어윈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저희가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윗, 데이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번에 퀘스트와 인수합병 되면서 이제 퀘스트가 데이터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어떤 기업의 데이터 가치를 더 네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윗 이 두 가지 제품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고 또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R인 관점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어떤 이슈가 있고 그거에 대한 ER인의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포인트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업이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좀 커지고 복잡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시스템을 처음 구축한 담당자는 더 이상 조직에 없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사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또 사실 남겨야 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대상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결정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기존 환경을 파악해야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나 기술이 우리 기업에 적합한지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니즈인데요. 사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고 해서 데이터 품질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버넌스 규칙에 맞춰서 정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굉장히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인프라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고 또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이 어떤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과정이지 뭐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데이터 거버넌스란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거버넌스가 붙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이거 뭐 그쵸. 법하는 사람한테 하는 건가? 왜 IT가 왜 거버넌스 왜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드는데 아주 쉽게 데이터 거버넌스가 도대체 하면 뭐가 좋은 건데요? 네. 사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활용하고 폐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원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의미인데요. 저희 어윈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일단 우리 기업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사항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서 양질 그리고 리얼타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어윈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각 부서마다 네. 똑같은 어떤 동일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부르는 용어라든지 관점이 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도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이겠네요. 네, 데이터 이제 거버넌스가 데이터 카탈로그하고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이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세일즈 담당자이고 기술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또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걸 제가 이사에 빗대서 이해를 했거든요. 오늘 그거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시의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로 하고 도시 외곽에 집을 지어서 이사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새로운 집 구조를 파악을 해야겠죠. 구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몇 층으로 할지, 방은 몇 개로 할지, 거실은 어디에 둘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려면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생활 습관, 뭐 아니면 업무에 맞는 공간은 어떤 건지, 또 제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매일 하기로 했다? 그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겠죠. 그런 다음엔 집을 건축을 하고 나면 이제 짐을 옮겨야 하는데요. 제가 아파트에서 쓰던 짐을 예를 들면 이제 포장이사로 해서 그대로 옮긴다 하면 일단 집 구조가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으니까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일단 필요 없는 물건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제가 마음먹은 새로운 마음가짐에 이제 부합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고 그 중에서 뭘 버리고 뭘 가져갈지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짐을 새 집에 뭐 침실에 들어간다, 거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잘 나눠서 보내게 되겠죠. 이제 제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는 제가 어떤 공간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물건의 위치뿐만 아니라 물건의 상태까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근데 그 우유로 만든 오믈렛도 상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정보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력까지. 뭐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러와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윗을 활용해서 기존의 저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사례라면, 만약에 제가 잡지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그거랑 똑같이 집을 짓고 이제 포장이사를 통해서 짐을 옮겼다면 그것도 이사는 이사지만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는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스마트폰에서 딱 네. 체계하고 이거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것들이 뭐 약간 용어로 따지면 전문용어로는 메타데이터 같은 것이 된다고.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가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변화가 생긴다. 뭐 소스에서 사실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뭐 바꾼다던가 아니면 데이터가 삭제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이런 이 마이그레이션을 네. 이렇게 아주 이사로 표현하시니까 굉장히 쉽게 딱 와닿는데요. 그럼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얻은 어떤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인프라와 합쳐져서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희 어윈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사하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네. 이슈들, 네. 또 이제 다 데이터가 간 다음에 그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이슈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ER인에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기업이 주로 직면하는 문제점 말씀드린 내용하고 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존 이제 리포지터리를 스캔해서 현재 그 저희 상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저장 위치는 어디고 연계된 시스템은 무엇이고 또 누가 접근 권한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나 환경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자동화하는 건데요. 이제 리포지터리나 ETL자, BI 리포트 등을 자동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이게 오토메이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동적인 개입이 최소화됩니다. 마이그레이션 비용이나 시간이나 위험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한 어떤 유동적인 인프라와 합쳐서 기업이 실제로 이제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무엇인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저희 어윈의 패키지로
어윈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윗 이 두 가지 제품과 오토메이션 모듈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모델러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고 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툴이고요.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윗은 저희 어윈의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윗은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데이터 카탈로그는 이제 기업 카탈로그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기업이 어떤 제품이 있고 그 스펙이 어떤지 정리하는 카탈로그처럼 기업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어에 대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이걸 활용하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에서 사실 뭐 고객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고객에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번이라도 우리 제품을 구매한 기업이나 개인을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PD님께서는 뭐 정식 구매 채널을 통해서 구매한 개인이나 기업만 고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쓰임을 통일해야 기업이 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기존 온프렘 환경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의 특별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점이고요. 기업의 니즈에 맞게 뭐 AWS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클라우드 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굉장히 쓰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주요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뭐 메타데이터를 처음에 수집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규칙에 맞게 분류하고 소스에서 타겟으로 매핑하고 ETL이나 ELT 데이터 볼트 코드를 생성하고 리니에이지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고 민감 데이터를 분류하는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의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저희 어윈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리니에이지가 뭐죠? 어떤 개념이? 데이터 리니에이지가 네. 사실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시스템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에서 하나를 변화를 주면 그 영향이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있잖아요. 네. 요거를 사용할 때하고 안 할 네. 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뭐 자동화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그 비교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화가 핵심인데요. 수동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분석에 따르면 뭐 비용이나 시간 같은 걸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50% 이상이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성우님. 네. 요즘 워낙 이제 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이하린이 아까 뭐 유대님께서 이제 뭐 데이터 모델링, 뭐 리딩 기업 그러는데 이 데이터 이하린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뭐 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네. 퀘스트의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해서 또는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저희가 데이터 인텔리전트 스윗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그쪽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각종 DB에 있는 카탈로그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었을 때 우리 회사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윈은 그런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설계도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계도가 ER인으로 표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모델의 형태로 그래서 그 ER인에 대해서 설계도를 데피니션하고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DI 그 거버넌스 솔루션하고 다이렉트로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하나의 카탈로그로 데이터 모델 자산을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ER인하고 데이터 인텔리전트가 거버넌스 쪽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박사님께서요, 거의 뭐 30년간 이제 ER인 전문가로서 활동하셨는데, 이런 전문가로서의 박사님이 보는 최근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관련된 동향을 일단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잘 관리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예,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업무 특성에서는 데이터 아키텍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R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툴로 기존의 RDB의 모델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아니면 NoSQL이나 이런 쪽까지도 하나의 툴로 전부 다 통합해서 데이터 모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기업에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팀별로 한 분씩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50명의 동시 사용자들이 모델들을 그리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런 관리들을 하기 때문에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안정성 있게 성능을 담보하면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ER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리파지토리를 지원했던 솔루션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3티어 아키텍처로 리파지토리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9 버전 시리즈로 가면서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ER인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고 있는 RDB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탈 오라클에 대한 움직임은 실제로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포스트그리드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최근에 마리아나 MySQL 쪽도 니즈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세 번째 열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 있는 분석계 DB들에 대한 지원도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DB에 해당하는 몽고나 뭐 카우치, 카산드라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복잡한 툴 환경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를 들면 다양한 BI 툴들이 있다라든지 우리 기업 내에 ETL 툴들을 사용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도 모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들을 봐야 할 때 내가 또 ER인에서 그런 모델들을 그려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직접 수집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동화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브릿지에 대한 부분도 한 140개 정도의 툴들과 연동이 가능한 것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ER인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만 딱 복제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네네. 구조도 이제 뭔가 변환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에 맞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쪽 IT의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리의 추세는 기존의 관리에 포커스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이제 활용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각 현업 사용자들이 도대체 우리 회사 기존에 있는 현업 사용자들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엑셀 베이스로 IT에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가 준비돼서 받아서 다시 또 내가 BI 툴로 돌린다라든지 막 이런 프로세스들이 중간에 데이터를 내가 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은 아예 유저들이 뭐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뭐 엘라스틱 서치로 포탈이 돼 있다라든지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이 권한이 있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하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들이 훨씬 더 빨라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중심이 점점 더 IT 테크니컬 메타를 관리하던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유저까지 커버하면서 활용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활용하는 관점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솔루션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래서 복잡해지는 많은 DB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 조만간 저희가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 넥스트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픽 DB에 해당하는 네오J4J나 아니면 아마존의 다이나모 DB라든지 빅쿼리라든지 이 클라우드에다 그 DW 쪽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뭐 파트너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점점 더 DB들이 많아지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툴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점점 광범위하게 한 것을 하나의 툴로 다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은 큰 장점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뭐 클라우드랑 굳이 조금 더 연결을 한다면 저희 리파지토리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델 리파지토리가 이제 사스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환경에 적합하게 저희가 오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뭐 RDB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30년, 40년 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라클이 국내에서 계속 왕자를 가지고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교화된 모델들 그래서 뭐 모델링에서는 이제 업무적인 논리 모델과 오라클 레포팅 할 건지 뭐 클라우드에 할 건지 노에스큐엘에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지컬 설계 부분이 조금 모델링 관점에선 달라지시겠지만 기존의 그런 정교화되는 노멀라이즈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노에스큐엘 쪽으로 가게 되면 도큐멘트 DB는 스키마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역정교화를 하신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설계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또 일일이 다 사람이 모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어윈의 강점이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툴 안에서 타겟 DB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디노멀라이즈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노에스큐엘 DB를 다시 RDB로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를 자동으로 해준다라든지 이런 펑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복잡한 환경에서 하나의 툴로 모델들을 디자인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 데이터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고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용 중심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하베스트를 해서 수집을 해서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애널라이즈나 스트럭처, 큐레이트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관리하시고 이제 활용, 내가 원하는 맥락에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데이터 인텔리전트 스윗을 가지고 퀘스트에서는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RDB에 대한 부분들이나 나머지 다른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구조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것이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실 거고 그런 모델들이 리파지토리 안에서 DM마트라고 하는 거 안에서 네, 버저닝 되고 이력 관리가 되시고 그다음에 동시 사용자 환경 안에서 그런 충돌이 나는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해결해 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된 것들이 다시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드에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커넥션이 아예 되어 있고요. 어디 말씀드리니까 데이터에 대한 형상 관리 같은 거를 또 네, 데이터 구조에 대한 그러네요. 형상 관리를 그러네요. 탁월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ER인의 기능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각 기업들이 기존의 RDB 사이드 중심으로 모델 관리들을 충실하게 뭐 20, 30년 해 오셨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더 그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관리하고자 하는 모델들이 이제는 꼭 RDB만이 아니라 노에스큐엘이나 클라우드나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호숙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물리 설계에 대한 속성을 지원하는지 궁금하며 구축된 DB 스키마 간 사용자 지정 오브젝트 차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는지요. 그리고 앞 세미나에 나온 것처럼 AD를 서버를 연계해서 보안 관리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객체 리포지토리 지원 및 자동 통합, 충돌 제어 등이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리설계에 대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타겟 DBMS별로 피지컬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오라클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각 타겟 DBMS별로 충실하게 그런 속성들을 지원을 하고요. ER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 DB 스키마 간에도 예. DB 스키마와 스키마 간에 아니면 모델과 스키마 간의 차이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고 리포팅까지 가능하시고요. 앞에 AD 서버 나왔는데 네, 저희 리파지토리가 AD 서버랑 연동해서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리파지토리를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쪽 ER인 클라이언트랑 멀티 유저 환경에서 예, 모델들을 자동 통합하고 충돌 제어하는 부분들은 다 지능적으로 수작업 없이 툴에서 다 지원하는 거가 ER인의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박상무님 계신 이제 제네시스 기술이 직접 수행한 이제 ER인 프로젝트 실제 국내 사례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뭐 데이터 모델 관리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국내에 이제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상용 메타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2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고객사에서 이런 메타 솔루션들과 다 연계 구축한 사례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예, 리파지토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리파지토리에 API 베이스로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매번 가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API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안에 테스트하고 다 해서 임플리멘트가 가능한 수준으로 메타데이터 시스템들과 연동이 되어 있고요. 메타데이터랑 모델 관리랑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네, 메타 쪽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표준 용어들. 아까 고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객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근데 고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네, DB의 그 컬럼명을 누구는 커스트 NO라고 쓰고 누구는 커스트 ID라고 쓰고 시스템 담당자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소스 그렇죠. 타겟. 그다음 데이터 타입을 서로 다르게 또 썼다라면 예,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퀄리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실 텐데 예, 그런 류의 표준을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면 모델도 그 표준 기반으로 모델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 메타데이터에서 관리되는 우리 회사의 용어 표준 기반으로 모델을 자동으로 그릴 수 있도록 모델링 할 때 훨씬 더 정교하고 더 네.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품질 문제까지도 그렇죠. 사전에 모델 단계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네, 표준 기반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API 베이스로 그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면 아까 그러니까 솔루션도 있고요. 사람의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고 관리 조직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버닝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 그럼 우리 회사의 업무가 바뀌어서 모델이 바뀐다. 라고 하면 그냥 바꾸고 DB에다가 뭐 크리에이트나 알터 테이블을 하면서 그냥 스키마를 바꿔버리게 되면 바꾼 사람만 알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들이 뭐 중복은 되지 않는지 구조가 아니면 표준은 준수했는지 적정한 사람이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들을 다 해야 되니까 변경을 신청을 하시고 그것을 적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난 것만 우리의 실 DB에 운영계 DB에 반영되는 구조로 현재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변경부터 신청 승인 DDL 발행까지의 프로세스가 같이 연동이 메타 시스템과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하고 메타데이터하고 정책 이런 네. 것들이 삼위일체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야 이제 거버넌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겠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이제 거기다 더해서 얹어서 이제 보다 더 쉽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ERN으로 데이터 모델을 관리한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신문지상에 어느 은행의 차세대, 뭐 은행권 차세대가 가장 클 텐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 2015년부터 지금 쭉 은행들이 했을 텐데 그런 데들을 했을 때 ERN을 가지고 전형적으로 하시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계 정보계 모델링을 다 ERN을 이용해서 한 50명 사용자가 했고요. 뭐 규모는 예를 들면 한 은행권의 투비 모델 같은 경우 속성이 한 20만 개. 그럼 20만 개를 모델링 툴 없이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성능이나 안정성 기반에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뭐 고객의 만족도도 높으셨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전 버전들을 투티어 환경이었던 R7이라는 ERN 버전을 쓰셨다면 그 모델을 살리고 싶다. 그럼 자동으로 모델을 또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아예 위저드 방식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뭐 엑셀의 테이블 정의서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자동으로 ERD로 만들어준다라든지 예, 양을 생각해 보시면 엔터티 10,000개짜리가 엑셀로 쫙 정리가 돼 있다. 속성 20만 개가. 그걸 내가 다시 또 다 그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슈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의 기간이라든지 멤버스라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자동화해서 뭐 1, 2일 안에 정리가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빠른 모델링 생산성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각 단계마다의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모델만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확보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가장 많은 흐름 중에 하나는 모델링을 그냥 모델을 그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시적으로 모델의 품질, 구조에 대한 품질들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품질 체크 항목들이 있으세요, 기업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수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그렸을 때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외주 프로젝트들을 많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들이 제대로 된 ERD나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제출하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자동화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사한 이런 차세대 쪽에 적용했던 사례들은 뭐 대부분의 금융권 차세대는 ERN을 이용해서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메타 시스템도 굉장히 국내에서 뭐 한 10년, 20년 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메타 시스템도 계속 니즈에 따라서 고도화에 대한 니즈들이 있고요. ERN 입장에서는 기존의 R7 버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윈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고객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네, 많은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API 베이스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커스터마이즈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진행하는 부분들이 저희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조 쪽에서 진행했던 케이스에서는 네, ERN이 아까 여러 가지 BI 툴이나 다른 모델링 툴이나 뭐 ETL 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사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임포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라클 디자이너로 모델들을 충실히 관리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ERN을 도입하시면서 자동으로 저희가 그 브릿지를 이용해서 반나절 만에 전부 다 모델들을 만들어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발자가 한 500명이 모델링 툴들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비용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메타에서 테이블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이 다시 모델로 그려져야 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또 구현해 드린다라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축한 사례들도 몇몇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공공의 ERN이 이렇게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분야 데이터 모델링 이런 쪽에 뭐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쪽에 리더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한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본다면 뭘까요? 초창기에 저희가 ERN을 할 때는 외산 툴도 많이 있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근데 그 툴들은 지금 다 시장에서 사장이 됐어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거버넌스 쪽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즈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제가 외국 뭐 파트너 캠프나 이런 데 가서 다른 호주나 이런 데들과 이야기해봐도 거기는 툴을 준 대로 쓰거든요. 툴이 제공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저희는 그 기능 더하기,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클릭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뭐 중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을 할 때.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으셔서 실제로 글로벌 툴들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하린이 사실은 API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서드파티와 연동하거나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에서 굉장히 유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성공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 자랑 같지만 제니시스가 테크니컬 서포트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저희는 한 10년, 20년 된, 제가 대리 시절에 만났던 분이 CIO까지 하고 그만두시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크게 고객이 이탈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도 만족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오늘, 그래도 여러분 보통 이게 세션 2시부터 5시까지 4개 세션 한다면 항상 이게 시간 오바되거든요. 근데 오늘 미리 이런 9분의 전문가들하고 사전 인터뷰해가지고 그거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정말 정시가 딱 하네요. 훨씬 더 짜임새있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떠셨으면 오늘 진행하는 이런 방식 같은 거 앞으로 토크아이트에서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 좀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지 그 맨 마지막 설문 항목에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설문 항목에 그거가 관련되어서 코멘트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윤성원님께서 ER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요. 이런 걸 좀 배우려면 네, 좀 이렇게 성량도 전문가시니까 팁 같은 거 학습하는데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일단은 정식으로 ERN을 도입해서 쓰시는 정식 사용자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파트너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업체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문의하시면 지속적으로 뉴 피처나 뭐 이런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마지막 세션인데 마지막 세션에 또 좋은 점이 또 뭐냐면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을 또 드리거든요. 기회를 저희가 또 원래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시청자분께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신 말씀을 하죠. 네. 네, 마지막 말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ERWIN 데이터 모델러나 인텔리전스 스윗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ERN을 안 쓰고 계신 고객사는 아마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ERN 라이센스들이 있는지 보시고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뭐 온사이트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정기 교육하고 있으니까 더 아까 쓰던 기능만 쓰신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풍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자산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도 이제 실험적으로 사실은 원래 3시간 한다면 그냥 라이브 웨비나 하듯이 그냥 이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늘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컨텐츠가 이 많은 좋은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사전에 이분들 만나가지고 그거를 또 한 땀 한 땀 또 큐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것들을 해서 유튜브에 저희 토카드 유튜브 여러분들 거기 아직 모르신 분들 거기에 이제 이게 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3시간이 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4개 세션이지만 파트별로 영상이 한 10몇 개 나오거든요. 그 10몇 개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싱한 것들을 3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10분 단위로 10몇 분 단위로 그렇게 그 주제별로 관심 있는 주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토카이트가 여러분 이제 11월부터 토카이트 사이트에 이제 교육 사이트가 나옵니다. 토카이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라이브 웨비나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디맨드로 여러분들 5분, 10분 단위로 해서 그 교육 볼 수 있도록 B2B IT 쪽 관심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서 할 거고요. 앞으로 교육 쪽은 앞으로 오늘 같은 이런 포맷으로 교육 쪽은 좀 더 내실을 위해 가지고
교육 서비스를 앞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하여튼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가지고 좋은 이렇게 지식 공유하는 문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퀘스트 소프트웨어하고 토크아이티 같이 공동 기획한 오늘 슬기로운 클라우드 생활 활용, 네, 오늘 여기서 네, 마치겠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또 더 좋은 기획해서 다시 또 한번 여러분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